자, 일단 이번 재판에서 다룬 혐의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. 잠깐 보시면은 자본시장법 위반, 특가법상 알선수재,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인데 각각 지금 구형이 징역 11년, 4년에서 15년이었고 1심 조금 전 선고가 자본시장법 위반은 무죄, 정치자금법 위반도 무죄, 지금 통일교 청탁 금품 수수만 1년 8개월 이렇게 나왔습니다. 일단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. 배 부장님 먼저 좀 의견 들어볼게요. 네, 좀 상당히 네. 형량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. 잘 아시겠지만 특검이 구형한 형량은 이제 징역 15년인데 예. 이번 이제 재판에서 1심 판결입니다만은 징역 1년 8개월이 내려졌어요. 그리고 이제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형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세 가지 혐의 중에서 두 개의 혐의는 이제 무죄가 내려졌고 네. 한 개의 혐의 알선 수재와 관련해서 통일교입니다. 일부 유죄가 내려져서 징역 1년 8개월입니다. 그리고 관련해서 특검이 구형과 함께 요구한 이 추징 금액이 9억 4천만 원인데 예. 실제 이번에 이제 1심 재판에서 내려진 추징금은 1,00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. 네네. 그럼 이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 1심 재판부는 증거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했다. 라면서 이제 한비자의 형무 등급이라는 네. 말까지 썼어요. 그러니까 뭐 신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형평성을 가지고 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. 그거 당연한 말 아닐까요? 네, 이런 당연한 말을 그러면 이제 재판부가 왜 했을까? 예. 아무래도 재판부도 이런 선고 형량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을 갖지 않았냐. 지금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특검에서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지만 네. 1심 선고 형량이 징역 23년, 8년이 더 늘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번 재판과 관련해서도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검이 구형한 15년 형보다 예. 더 무거운 형이 내려질 것이다. 또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또 말을 재판부가 밝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. 자, 김 대변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의 징역 15년 구형, 1심은 1년 8개월.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김건희 특검에서 이 구형량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 조사와 수사 과정에 대해서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가 책임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렇습니다. 지금 뭐 당연히 그런 주장이 가능한 게 차이가 나도 너무 나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지금 특검 부실 수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지금 온라인상을 달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나치게 이 내란 이 지금 이제 곧 1월 다음 달 19일 날 내란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지죠. 예. 이른바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탄핵 국면 그리고 윤석열, 김건희 두 부부의 국가 기강 이 해체하는 그런 지금 판결이 이어가지고 있는데 특검이 그런 그 명문로를 앞서가지고 지나치게 의혹이 앞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입니다. 네. 조금 전에 형무 등급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. 또 법불악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. 법은 귀한 자, 즉 신분이 높은 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. 항상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불악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. 이번에는 바로 이 너무나 큰 차이가 심증보다 증거를 앞세우는 그 판결이 확실하게 드러났다 하는 네. 얘기입니다. 심증으로 봐서는 뭐 당연히 주가 조작했을 거야. 왜?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을 편취를 했으니까 당연히 주가 조작했을 거야라고 하는 심증은 저부터도 그렇습니다. 뭐 그런 그 가능성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바로 예.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,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. 항상 증거 제일주의 아니겠습니까? 그런 의미에서 이번 특검의 어떤 이 수사력 능력 그리고 이 편파적인 법 적용 이것을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게요. 법 적용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주가 조작 하나만 제가 시간 관계상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주가 조작 방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 재판장이 살짝 언급을 한 거를 저는 주목을 합니다. 예. 주가 조작이라는 것을 미필적 고의로 알고는 있었다. 저 사람들이 지금 주가를 조작하려고 하는구나. 나는 전주로서 역할은 거기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
방조한 것은 부분적으로 인정을 한다까지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런데도 바로 특검은 기소를 공동정범으로만 기소를 한 것입니다. 예. 그러니까 공동정범이라는 것은 각자가 바로 주범이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.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방조 혐의로도 차선책으로 기소가 두 번째 항목으로 들어갔어야 되거든요. 바로 그 특검에 기소조차 하지 않는 상태에서 방조 혐의도 적용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재판장의 한마디였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. 예. 바로 이진관 부장판사가 공소장을 변경하면서까지 죄를 물었다라고 하는 거에 상당히 대비가 되는데요. 그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? 내란 방조죄로 기소가 됐는데 내란 방조죄는 성립이 안 된다. 그래서 그걸로는 이 재판이 임할 수가 없으니까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공소장을 변경을 해라라고 해서 처벌을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번에 이 김건희 특검에 대한 기소는 상당한 부분 의혹은 앞섰으되 실질적으로 준비 과정을 소홀히 했거나 아니면은 수사 능력이 대단히 부족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배 부장님, 지금 그러면 특검이 어떤 증거 제시를 좀 제대로 하지 못했다. 다른 말로 하면은 좀 입증, 혐의 입증에 좀 부족했다, 실패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, 1심제 재판 결과로 보면은 네. 그건 이제 부정할 수가 없죠. 세 개의 혐의 중에 이제 두 개의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내려졌지 않습니까? 그렇지만은 저는 2심 재판을 좀 지켜봐야 된다. 예.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 대변인께서는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언급했다고 하지만 일단 분명한 것은 김건희 전 여사가 일단 8억 원 정도의 이익을 취한 거는 사실이거든요. 그리고 뭐 사고팔 관련해서 증권사 직원에게 부탁을 하고 요청을 했던 그 녹취록도 있기 때문에 네. 2심 재판부가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볼지는 저는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명태균 여론조사 이 수수와 관련해서도 분명히 이 58회나 해가지고 이 결과를 윤석열, 김건희 부부에게 토스한 건 사실이에요. 그리고 또 그 금액이 2억 7천만 원이나 해당된다고 하니까 예.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심에서 당연히 이제 항소를 할 거니까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관련된 재판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. 우선은 먼저 결과가 나온 게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1심에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 또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했다라는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데 특검은 또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1심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 1년 2개월 선고를 또 했고요.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. 특검은 지금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이 역시 좀 구형량보다 1심 재판 선고는 좀 낮게 나왔고 결국은 향후의 한학자 총재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네요. 그렇습니다. 지금 통일교와 관련된 그 사안은 줄줄이 특검의 구형량보다는 상당한 그 낮은 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특검이 이른바 한학자 총재의 정교 일치에 대한 조직적인 범행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 뭐 잠시 후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 판결이 또 집니다마는 네. 지금 상황에서는 통일교와 관련된 것이 남마처럼 얽혀 있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적인 한방, 즉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찾기에는 특검도 한계를 보인 거 아니냐.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재판장은 그것을 다 인정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으로 지금 판결의 방향이 흐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말씀을 드립니다. 예, 뭐 간략하게요, 배 부회장님. 어쨌든 지금 특검에서는 1심 판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긍하기 어렵다, 항소 예정이다 했는데 2심에서는 특검이 뭐 다른 전략을 좀 어떻게 내세워야 될까요? 지금 굉장히 구형량과 형량의 차이가 크거든요. 네.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특검이 제시한 이 증거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불충분하다. 네. 라는 이제 그런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추가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또 2심 재판부가 판단할 때 이건 뭐 유죄의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. 라는 이제 그런 법리적인 근거를 더 촘촘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윤영호 전 세계 본부장 관련해서 이거는 뭐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는 없고 지금 전부 다 유죄가 됐거든요. 네. 다만
징역 4년을 구형을 했는데 징역 1년 2개월로 형량만 줄었다 이렇게 지금 선고가 됐기 때문에 이걸 뭐 특검이 부실했다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렵고요. 그리고 이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과연 유죄가 내려질지 무죄가 내려질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뭐 1억 원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권성동 의원의 1억 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유죄로 입증이 된다면 형량이 뭐 징역 4년을 구형을 했지만은 징역 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. 그렇지만은 유죄로 입증이 된다면은 이 특검 수사를 뭐 결정적인 한 방이 없는 특검 무용론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예.